시는 분 이제 고위 임직원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아마 한 분은 지금은 뭐 퇴직을 하실 나이였었고요. 두 분은 아직 현직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약간 어려운데 통신회사에서 그 전자파 감염증 이야기했다가는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 분은 이제 저희 왔을 때 측정할 필요 없다. 본인이 측정기다. 그래서 어떤 강도라든지 전자파 종류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한테도 성함이나 나이, 소속 이런 것들을 그냥 통신사에 근무한다고만 알고 계십시오. 요 정도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렇게만 이제 했는데 특히 이분은 조금 와이파이 그 전자파에 좀 과민하셔가지고 옆집에서 넘어오는 그 와이파이가 넘어오는 벽 그쪽에 방에서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방에 혹시 이제 뭐 자러 들어가시거나 이러면 거기서는 수면을 취하지를 못하고 그 방이 이제 서재로 쓰시는데 거기 좀 하시려면 온몸이 또 안 좋고 피로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 이제 차폐를 하시고, 전자파 차폐하시고 이제 생활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이 잘 아시니까 관리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도 계시고, 전자파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용품 이제 전자파 차폐천 사서 이제 커튼 만들어서 또 한쪽 가리고,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하고 인연이 돼 있고, 지속 그 인연을 이렇게 이어나가지는 않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전자파 측정을 2시간 이상을 하고, 그 오피스텔 세대에 어떤 전자파가 과연 입주하신 분한테 영향이 있었을까 파악을 2시간을 넘게 했는데 결국엔 와이파이로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새로 입주를 하면서 기존에 쓰시던 분 와이파이를 이제 끊고 새로 이제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와이파이를 새로 달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이제 따끔따끔하는 증상부터 관절, 두통. 그래서 집에서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이제 거의 2개월이 넘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새로 바꾸면서 와이파이도 안테나 하나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 4개짜리 있잖아요. 4개짜리로 가장 아주 강한 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현직 소아과 의사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파를 잘 알아서 적당한 거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신청만 하면 달아주니까. 근데 보니까 4개짜리예요.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제 저감 조치를 오늘 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런 이제 와이파이에 민감한 특징을 가지신 또 전자파 감염증도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 사례도 보면은 통신 중계기 와이파이 이제 그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TV에서도 이제 올라오는 콘텐츠들이 이분이 참여하신 분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이분은 주 증상이 이명이고, 종일 새소리가 들려요. 그 병원을 한두 번 간 게 아니죠. 그리고 전자파 강도나 밀집도에 따라서 또 그 소리에 심하고 덜하고 하는 부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전자파가 제로로 만들어 놓는 차폐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분 정도 있으시니까 완전히 사라지더라. 이명이. 그 좁은 전자파 차폐 부스에 1시간 10분을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저게, 확실하네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설치해 놓으면 굉장히 헤비하거든요. 철제 구조물이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정말 좀 설치하고 싶다. 그 정도 하는데요? 한 사람 누워 잘 정도로? 가로 1.5m. 세로 바닥이 0.2m, 0.4m 정도 되는 게 거의 한 2천만 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울산과학기술원이나 또 한국통신 KT 이런 쪽에 납품하는 사이즈들은 2.6m, 2.6m에 높이 2.6m 정도. 그 정도 되면 한 4천만 원 하죠. 또. 그래서 가격이 또 헤비하고 또 이게 텐트 같이 소프트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하고의 생활이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이제 제품인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요, 저는. 한번 체험 오셔서 체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 차단은 안 되더라도 99.99% 차단하는 텐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한번 지내보면 지금 현재 내 몸에 전자파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뭐 본인들은 잘 알 보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일반 증상이 없는 분들은 뭐 거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큰 그 비교가 안 되는데 과민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한 40분 넘어가면 예. 증상이 없어지는 걸 서서히 느끼세요. 사람마다 좀 달라지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좀 우리 사회가 전자파 과민증에 조금 더 오픈 마인드하고 또 나하고 다른 점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실험을 어떤 기관에서 전자파 과민증이 있다고 하는 분을 모시고 전자파 차폐 부스 안에 들어가서 한 20분, 30분 있고 증상이 있으세요? 아직도 있는데요. 그런데 전자파가 하나도 없는데 왜 증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걸 약간 정신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몰아가는 듯한 그런 또가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은 선풍기가 아닌데 껐다고 화면이 사라지듯이 들어가자마자 뭐 10분, 20분 만에 사람의 증상이 없어지냐.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한 40분, 1시간 넘어가면 대부분 완전히 이명은 사라졌다 또는 통증은 한 5, 60% 줄어들었다. 남아있죠. 그 영향이. 예. 만약에 우리 집이 전자파 차폐 부스 같으면 1, 2개월 살면 다 나아지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뭐 1시간도 30분도 안 있고 전자파 없는데 너 왜 계속 아프다 그래? 그러면 사람을 너무 기계같이 보는 것 같다. 예. 지금 저런 건 어때요? 그 하시는 거 보면은 쉴드 그린에 나오는 거 네. 있잖아요. 모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텐트가 이제 대용으로 이제 텐트는 99.99% 차단합니다. 그러면은 이명이 예를 들어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이명이 이제 없어질 수 거기 있겠네요. 많이 이용하시죠. 가격이 뭐 60만 원대부터 뭐 한 108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형태별로. 그걸 침대에다가 씌워놓고 교수님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저걸 하더라고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또 그 전자파 과민증 환자가 많아가지고 그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보니까 그 모기장 있잖아요. 텐트 같은 거. 모기장이 자기가 사는 하나의 공간이고 자기가 어떤 보금자리라고 거기 들어가면 괜찮다는 참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자. 거기서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잠을 못 자니까. 거기 들어가면 가족하고 단절되잖아요. 단절되는데도 잠 잘 때만이라도 그렇죠. 좀 잠을 좀 자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알던 여자 교수님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책도 번역하고 했다는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하루에 2시간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요. 잠 못 자면 가는 겁니다. 진짜 힘든. 하루에 2시간을 못 자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거기다가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네. 누가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자꾸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아까 그 차폐 부스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명이 이제 사라진다. 전자파가 뇌로 그러니까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그 신경의 전자파가 바로 전달이 돼서 소리가 들어가는 걸로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이해들 저도 하시고 합니다.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단이 되면 이제 그 신경 주로 이제 신경이 벗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경이 이제 지방질인 뭐 오메가3나 이런 걸로 신경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벗겨져 있으면 전자파가 바로 거기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이명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차폐부스에 들어가면 차단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라서 저도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차폐 부스를 이제 주로 이용하는 데가 이제 병원이나
또는 대학교 예. 그런 데서 이제 뇌파 연구할 때 쓰거든요. 예. 그런 뇌파는 굉장히 민감하고 주파수가 작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차폐부서 실드룸 안에 이제 제공이 되면 거기서 이제 연구 장비들을 넣고 하는데 뭐 같은 메커니즘으로 우리 그 어차피 우리가 음성은 전자파가 아닌데 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어쨌든 청신경을 넘어가서 네. 뇌로 네. 전달이 될 때는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경로상에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면 쾌든 왜곡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아까 뭐 우리 방송 처음에 그 심장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니까 예. 파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자파도 같은 파 같으면은 공명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간섭이 되겠죠. 예. 심장은 60헤르츠인데 뭐 전자파는 더 높은 헤르츠라도 배수 개념으로 가면 겹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여기 보이지 않는 무지개 그 이명 원리에 예. 네네네. 맞아요. 네. 우리 기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진동이 되지만은 그 물리적 진동이 압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전기적 신호로 뇌에 갈 때는 이게 뭔가 하면 전기로. 예. 근데 이게 이 전자파가 들어오면은 그 전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전자파 과민증 상담 사례에 공통점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5번, 6번, 7번, 8번인데 다 산소가 관련이 돼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부정맥 이것도 산소하고 관련 잘 안 들어오면 뇌가 심장한테 뛰게 한다. 네. 6번 여기 보면은 통증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 뭐 전기, 그다음에 미생물 감염, 그다음에 산소 부족, 압통이라고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픈 거, 또 화학물질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 네. 이런 자극들이 또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아까 제가 산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7번 여기도 보면 피로, 이거 산소 부족으로 피로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젖산이 생성되고 젖산이 많아지면 이제 피로로 가게 되는 그 두통 이것도 머리 아픈 대부분의 경우가 산소 부족으로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여기 오면은 또 통증이 있잖아요. 피의 흐름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결국 적혈구가 뭉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그게 우리 전자파가 그 일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저도 계속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전자파 과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몸으로 전자파는 이미 들어가고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모르고만 네.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네. 아까 실드를 할 수 있는 그 텐트를 잠잘 때만이라도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평소에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네.